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27장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전류, 움직이는 전하들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전류하고 전류가 흐를 때에 저항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변화에 의해서 오hm 법칙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6장에서 했던 거는 전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류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공부한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낯선 공식들도 있었지만은 어쨌건 그런 전류하고 저항에 관한 것들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회로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기 회로는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기 회로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누구나 봐도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회로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회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회로를 만들었다 했을 때 이 회로에서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제 전류, 우리가 앞에서 전류를 공부했죠, 그죠? 예, 전류는 사실은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류하고 교류 전류로 구분이 되는데,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이고, 그 다음에 교류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류예요. 흔히 이제 직류를 그 크기가 일정한 전류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직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는 변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만 흐르기만 하면은 직류가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 그에 비해서 이제 교류는 이쪽으로도 전류 흘렀다가 반대로도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전류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그 진동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류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직류 전류하고 교류 전류를 다 다루게 되는데, 일단 그 27장 여기서 다루는 전기 회로는 이 직류에 관한 회로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교류는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현상이랑 전자기 유도 현상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서 교류 회로에 대해서 이제 따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27장에서 다루는 것은 직류 회로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이 직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일정한 전류는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회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죠. 그럼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떤 전류값에, 이러한 전류값에 갑자기 0에서부터 I까지 갑자기 전류가 퍽 뛰어가지고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을 요 27장에서는 당분간은 빼요. 이건 다 빼고 이렇게 이미 일정한 크기의 일정한 방향으로 정상적인 상태의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에 관한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축전기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류가 일정한 전류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 네. 하지만은 보통 얘기할 때는 일정한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하는 것. 그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회로를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회로 요소가 있는데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하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흐를 수 있는 통로, 그죠? 그래서 그 실제 회로의 경로를 제공해주는 도선이 있어야 되죠. 전기줄, 도선이 있는 거고, 도선에 이제 도선이라면 이제 우리가 26장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그냥 닫힌 경로의 도체가 되는데, 도체의 길. 그런데 이 도선만 가지고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 안에 이제
이 전도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움직이지만은 그 알짜배기 유동 흐름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알짜배기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려면은 바로 전지가 필요했었는데 그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도선에서는 다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없는 완벽한 도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선의 이제 전기적인 성질에서 나오는 것들을 저항이라는 것으로 따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27장에서는 기전력하고 그 다음에 저항에 관한 얘기가 이제 주로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축전기, 앞에서 우리가 축전기는 배웠죠. 축전기가 포함된 회로가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기 현상을 배우고 나서 저 뒤에서 교류인 경우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코일이 있어요. 코일의 경우에 전기 회로의 이제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하고 R, 축전기 C,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 대해서는 L이라는 기호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런 그 요소들을 연결해주는 도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회로에 전류를 흘려보내게 하는 그런 전지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그러한 장치들을 기전력 장치,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의 역할하고 이제 이런 요소들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닫힌 경로에 회로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회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각 요소를 지나는 전류가 얼마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요소를 전류가 지났을 때 뭐 저항이다 아니면은 축전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났을 때 그 포텐셜이 변하게 돼요, 회로에. 그래서 그러한 포텐셜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포텐셜 차가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이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된 회로의 각 요소를 통과하는 전류가 얼마냐, 그리고 각 요소를 지났을 때 양단의 전압이 얼마냐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회로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잘 알고 방향 맞춰서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뺑뺑 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이제 도선에 대한 것은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 도선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도체가 갖고 있는 저항을 그 하나로 묶어서 저항으로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도선의 저항은 하나의 저항으로 묶었기 때문에 나머지 도선들은 저항이 없는 완전한 도체로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기전력 장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자, 기전력 장치가 뭐냐면 이러한 이 도체로 이루어진 도선이 있어요. 이러한 도선에 요 기전력 장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들이 한쪽으로 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적인 흐름이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느 방향으로 이제 그 전하들의 움직임을 그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기전력 장치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기전력 장치가 어떤 식으로 전하 흐름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물리량으로서 보면은 전하가 움직이려면 포텐셜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텐셜 차를 제공하는 장치, 포텐셜 차를 유지하는 장치. 근데 포텐셜 차가 그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축전기를 같은 경우에 충전시켜서 연결하면은 기전력처럼 전류를 흩날려 보내는데, 그거는 방전이 되면 다 끝나버리죠. 그런 장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포텐셜 차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들을 기전력 장치, 그렇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전자들이 어쨌건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실제로 이 도선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자 주로. 그래서 전자가 이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전류 방향은 양전하의 이동 방향이었으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이 전자들을 기전력 장치 양극이 있어요. 양극하고 음극이 있는데, 양극에서 도선의 전자를 끌어올려서 잡아당겨서 얘를 음극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줘서. 그래서 펌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흐르게 할 때 물의 흐름을 수로에 이제 물이 계속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 높낮이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수위. 그죠? 예. 그럴 때 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고 나면 이 수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안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펌프를 연결해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그건 강제로 물을 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펌프로 물을 퍼 올리면 수위가 유지되니까 계속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기전력 장치라는 것이 물 대신에 뭘 펌프질을 하느냐? 전자들을 펌프질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도체에서는 전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양극에서, 기전력 장치의 양극에서 전자를 끌어당겨 가지고 음극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예. 넘겨주면은 이쪽에 이제 전자들이 더 많아지죠. 바글바글. 그럼 전자들끼리 서로 밀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자들이 밀려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은 쪽에서 도선을 통해 가지고 전자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자의 움직임이랑 반대로 그 전류의 흐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전력 장치를 떼면 더 이상 이 높낮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흐름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높낮이를 이게 물의 경우에는 실제 높낮이가 되는데 이제 전하들의 경우는 포텐셜 높낮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차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되는데 양단에 포텐셜 차를 유지하는 장치. 근데 어떤 식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펌프처럼 전하를 올려가지고 포텐셜 차를 유지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을 기전력 장치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전지가 있는 거죠. 전지. 물론 전지도 일회용 건전지가 있고 뭐 충전 가능한 축전지가 있는 거죠. 축전지. 그러니까 축전지의 경우에는 축전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축전기는 기전력이 없어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충전된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는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다 방전이 되면 포텐셜 차가 0이 돼 버려요. 근데 전지는 기전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전지를 다 쓰더라도 이 기전력에 의한 포텐셜 차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